그림책 문학관. 해가 갈수록 그림책을 찾는 성인 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오히려 자신이 열혈 독자가 되어 그림책에 푹 빠져 산다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 혹은 시니어 그림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간되는 그림책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인들은 그림책 속에서 자신들의 유년 시절의 흔적을 찾기도 하고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죠. 그림책이 자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또 좋은 부모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의 희노애락이라는 삶을 압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책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으며 계속해서 그림책을 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장영미, 이명희입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성인의 그림책 읽기 현상에 대해 자기 치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현 시대를 사는 성인들이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서사를 파악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감동을 느끼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림책의 묘미는 바로 그림 아닐까요? 미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며 힐링하는, 한마디로 그림으로 이야기를 읽는 즐거움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치유와 힐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볼까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정은지, 너란 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러울 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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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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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네요 봄바람이. 알콩달콩한 사랑을 꿈꾸고 새콤달콤한 그대는 오려나 또다시 외로운 하루를 만나면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러울 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따뜻한 봄바람이 내 볼을 스치면 얼었던 내 맘에도 봄이 올까요? 사랑일까요? 다시 봄이 오려나 다시 봄이 올까요? 벚꽃도 지겨운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이 가사가 귀에 콕 박힙니다. 아까 노래 들으면서는 내가 이 멜로디를 한번 따라서 불러야지 했는데 도저히 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라는 가사가 귀에 박혔을까요? 맞습니다. 다시 봄이 오고 있어요. 매년 오는 봄이지만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봄은 늘 설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장님에게 봄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 겨울이 너무 혹독했나요? 봄을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봄에 대한 생각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유난히 기지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웅크리고 있는 걸 판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웅크리고 추워서 그런 것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다시 새롭게 준비도 하고 화창한 봄을 맞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기지개를 그죠. 떠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봄은 정말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네요. 우리가 뭐 봄은 기지개다, 봄은 설렘이다 말을 했지만은 또한 봄은 시작이죠. 그림책 문학관이 이제 싹을 틔웠잖아요. 잘 가꾸어서 예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햇빛과 물과 그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에게는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이 그림책 문학관이 크게 되는 최고의 영양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럼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그림책을 읽는 성인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림책은 그림만 보아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글만으로 서사를 이끌어가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이야기가 완성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달라지잖아요. 꼭꼭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또 그 맛도 음미하고. 그림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짧은 글이지만 곱씹어보고 그림을 보면 또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볼매라는 말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주로 줄여서 말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네, 볼수록 매력적인 그림이 딱 그 볼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책을 한 번 읽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들, 마음에 남는 책들은 보고 또 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림책은 볼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그림책 문학관 또한 여러분에게 볼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그림책 문학관은 한마디로 그림책으로 수다 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한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성장을 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준비한 그림책 만나보시도록 하죠. 지코의 스핑입니다.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 100m 누가 잘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임 I'm too sexy 헌집 두 곳에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yeah. 나는 새삥 11년째 freshman 유명세를 거둬 현찰 대신 스펙을 스택신 You're not selfish 남의 맘만 selfish 난 취향을 감춰 그래 내 세컨 칸은 수수께끼 Show and prove it symbol 넘볼 수 없는 임금 The king is back 다시 거시국 한만영 그래도 근본은 절대 못사 눈팅으로 배운 너의 street fashion 뚝딱 배고파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잘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데미 I'm too sexy 헌집 주고 새집 프리미엄부터 2배 3배 4배 yeah 하마나 오늘도 미치게 하겠지 work 이유는 뻔하지 새로운 옷 하라니 위치 것만 하지마
건방 빌린 게 티나서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내 목에다 채워질 라이스 체인 1, 2, 3, 4 세는 것도 지겨워 man you think I love my hate want any change 우리 엄마 생일마다 새 가방이 생기지 신기록 게이지 우린 없어 배시 나는 매일 새롭지 Thought I really came from zero 그래서 두 배로 책임을 가진 삶은 생각보다 괴로워 언제나 let's go hard 내 옷은 새로워 난 운전할 때마다 맨 앞이라 외로워 Yeah I'm 모셔 drip check 내 옷들은 늘 세팅 아무도 못 말려 나란 바닥 너무 shaking 멈출 수 없어 난 쌓여야 stay 안전모를 썼던 나는 절대 못해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리셀러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me I'm too sexy 한 집 주고 새집 프리미엄부터 2배 3배 4배 yeah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네, 왠지 정말 스웩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소장님은 혹시 명품 좋아하십니까? 아, 명품. 예전에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명품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더라면 부자로 살았을 텐데. 명품과 부자, 조금 우리가 어떤 연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명품 산다고 돈을 사치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우리 가정 경제나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요? 글쎄요, 요즘은 명품으로 이렇게 재테크를 한다고 그러나요? 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명품 하면, 최근에 들었는데, 그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생각이 나요. 아, 그 트롯 하시는 분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이제 돈을 갑자기 이렇게 벌게 되니까 명품을 막 사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명품을 사모았는데 그 같이 있던 형님들이 명품을 사는 게 명품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명품이 되면은 굳이 뭐 내가 명품을 갖지 않아도 빛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뭐를 좀 해야 하나 요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명품은 되지 않더라도 명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에서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저희 큰아이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명품을 살 수 있다는 경지력과 이런 거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그래도 옆에 아주 멋진 어른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두 번 놀랐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명품을 가지는 이유는 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어떤 대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패션의 완성은 구두야. 그래서 많은 돈을 구두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구두에 투자를 하는구나.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분들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약간 힘준다고 하죠. 힘주는 부분이 다르던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나는 어디에 좀 힘을 주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외모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생긴 것도 별로 잘나지 않았지만. 무슨 또 겸손의 말씀에. 네,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조그만한 소품으로 생긴 시계 있죠. 네. 네, 조그만한 이 손목 시계를 차면 팔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우울할 때 그 조그만한 시계를 이렇게 차면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치를 좀 누리고 싶어지네요. 혹시 그 팔찌 같은 시계는 명품? 아닙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저는 좋아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디에 그렇게 신경을 써봤지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옷에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전에는 제가 20대만 해도 싸고 예쁜 옷을 여러 벌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옷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나이가 들고 나니까 품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명품이 되면 그 무엇도 같이 명품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만나볼 그림책에는요. 머리에 진심인 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미아 작가의 장화 쓴 공주님인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이야기 속의 공주는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머리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머리에 쿠키 머리를 한다든지, 오. 예, 뭐 이렇게 책에서 사자를 보면 사자 머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가 오면 우산 머리를 한다든지. 그 실용적이네요. 네. 뭐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정말 진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예.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공주에게 다가와서 자기는 달로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주겠다. 달머리를 해 주겠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해 오죠. 그래서 공주가 달머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주를 속인 듯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머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눈을 감고 기다리면 달머리를 완성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눈을 살그머니 떠서 보니 낡은 장화가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다행히 공주는 다른 사람들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집에 달려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제 아침에 자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살그머니 열어봤더니 사람들이 모두 머리에 구두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공주가 아주 화난 마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익숙한 이야기인데 하면서 떠오르는 그림책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네. 안데르센의 동화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며 커다란 감동과 재미를 주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극적인 재미와 감동, 그리고 교훈을 주면서 주제의식을 잘 녹여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벌거벗은 임금님은 풍자와 해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죠. 네, 사실 이 공주가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손녀예요. 옷 때문에 망신을 당했던 일 때문에 어른들이 공주에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말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주의 얘기를 하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 먼저 살짝을 해볼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정동원이 부릅니다. 여백.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
여백이 없었어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네, 우리가 그 공주의 할아버지죠.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모두가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막 예찬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 아이였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 하면 정말 이렇게 가식 없잖아요. 꾸미지 않고 그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자기 눈으로 본 것, 그다음에 자기가 맛본 것, 자기가 한 행동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임금님이 왜 벌거벗고 있지?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참 비겁해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며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의 한마디에 진짜 임금님 벌거벗었다, 벌거숭 임금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우리 어른들은 더 정의로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임금님이 옷 재단사에게 옷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신하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죠. 네. 그런데 그 신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재단사들이 이렇게 착하지 않으면 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으면 뭐 이런 토를 달면서 그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멍청하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고 임금님께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님도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가서 봤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금님 역시도 내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밖에 나왔을 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소근거리긴 옷을 안 입었는데 뭐 이렇게 소곤거리긴 하는데 말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 어른들은 자기들의 이 진심을 얘기하지 않고 가면을 쓴 얼굴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정말 이 정직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예. 만약에 우리 수장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임금을 보면서 임금님 옷 벗으셨어요 이렇게 크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 저도 장담 못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나 막상 제가 그 자리에 가서도 선뜻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가 봐. 착하지 않은가 봐. 그런 시선을 조금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되게 두려운데 사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네. 어떨 때 그런데도 이제 좀 용감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우리 그 맹자가 얘기할 때 맹자가 사단에서
이 수호지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척은지심도 중요하고 십이지심, 사양지심 다 좋은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특히 어른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겠죠. 수호지심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이 되기를 저는 정말 부끄러움이 아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네, 이러한 얘기들을 벌거벗은 임금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 보니 어쩌면 손녀에게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육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만난 부모님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경험한 것을 자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읽은 걸 자녀 교육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한 작가의 책을 정하면 그 책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윽박지르기도 하고 책대로 하지 않는다고 막 혼내기도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책대로 되는 일이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죠. 나 역시도 책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책대로 하게 했다면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리고 아이의 어떤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책대로 아이를 키웠어요 하니까 저도 사실 뜨끔했거든요. 왜냐면은 어른들은 아이가 울면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기가 어릴 때. 젖먹여라. 젖먹여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분유로 키웠거든요. 그런데 책에 보면은 분유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계속 젖먹여라, 뭐 우유 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아니에요, 엄마. 몇 시간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시에 먹었으니까 몇 시간 후에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책대로 키우다가 애 굶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아이는 과학적으로 키워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서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둘째 아이 키울 때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걸 내려놓게 되죠. 아이를 그렇죠. 키우면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조금 좋지 않았다.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은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 것은 같아요. 하지만 백날 이야기한들 우리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했을 때 뭐 잔소리라든지 윽박지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엄마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서 내 이야기를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설사 내가 어떤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실수를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실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믿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은 이제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어. 아끼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었지. 성 안도 너무나 조용했어. 요리사와 신하들과 정원사들은 생각했어. 공주님의 옛날 머리 모양이 그리워. 재밌었잖아. 비가 오는 날에는 나도 우산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침이야. 공주님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짝 내다보았어. 그러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
공주님은 푸하 웃고 말았어. 그 머리 장식도 꽤 괜찮아 보였거든.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12개로 갈린 조각난 골목길 어딜 가면 너를 다시 만날까 운명으로 친다면 내 운명을 고르자면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걸지 사라져버린 summertime 너의 두 눈이 나를 비추던 summertime 기다리기만 하는 내가 아냐 너를 찾아 두번 내게 돌아온 summertime 찬바람 불면 그냥 두 눈 감기로 해 What's the time summertime 옴빠둠빠둠 두비두바둠 슬프지 않아 춤을 춘다 다시 길을 찾아 떠난 갈색 머리 아가씨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행복했더라는 처음부터 다시 쓰는 이야기 전부들 신으면 더 좋은 데로 간다면 멈춰지지 않도록 너를 찾을 때까지 사라져버린 summertime 너의 두 눈이 나를 비추던 summertime 기다리기만 하는 내가 아냐 너를 찾아 두번 내게 돌아온 summertime 찬바람 불면 그냥 두 눈 감기로 해 What's the time summertime 옴빠둠빠둠 두비두바둠 멈추지 않아 춤을 춘다 다시 나의 발이 자꾸 맘대로 춤 Oh my pink shoes Oh my 난 마음 잡고 제대로 you 야야 좀 더 빠르게 잃어버린 내 summertime 낯선 시간을 헤매이다 널 찾아줄까 아직 길은 멀었니 겁이 나면 나는 괜히 웃어 혹시 넌 나를 잊을까 너의 시간이 내게 멈춰 있길 바래 Slow the time, stand the time 옴빠둠빠둠 두비두비 옴빠둠빠둠 두비두바둠 좀 더 빠르게 달려간다 다시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유의 분홍신이었습니다. 네, 장화승 공주님의 한 부분을 저희가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소리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이제 이 공주가
뭐 쿠키 머리를 하고 사과 머리를 하고 사자 머리를 하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달을 가지고 머리를 달 모양을 하는 머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달 머리를 만들어 준다 했는데 낡은 장화 머리를 만들어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 공주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백성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이 신발을 보면서 공주는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지금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주가 그 모든 백성들이 다양한 모양의 장화를 쓴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아, 저런 머리도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공주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공주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주가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공주가 한 행동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든지 또는 어떤 그 에너지를 주었든지 뭐 이런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공주가 그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1차로 드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2차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공주가 너무 이렇게 그 자기를 속인 이 신발을 만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서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공주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우리 소장님이 대답 자판기라는 별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득문득 그냥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도 급조한 대답이 아니라 뭔가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정말 우리 소장님은 대답 자판기구나. 저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까 살짝 부러워지네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이 공주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늘 뭘 엎지르고 깨고 부수고 뭔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늘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걔가 조금 자랐을 때 더 이상 그런 사고를 치지 않을 때 뭔가 허전해지고 오히려 그때 그 개구지던 그 모습이 그리워지는 게 거기서 오는 그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덕분에 그런 사랑 덕분에 공주는 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이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을 때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백성들이 자기를 응원해 주는 것 같은 걸 이미 이제 봤으니까 나도 이 세상에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소중하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뭔가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그냥 나는 실수를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너진 듯 오히려 그 실수 하나가 나의 전부를 말하듯이 좌절하고 그래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이 장하시는 공주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새로 펼쳐낼 수 있는 그 자극을 준 안데르센의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정말 명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죠. 네.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 하면은 너무 단순한 구조잖아. 저 어리석은 임금님.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정말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멈췄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신미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 이건 이래, 이거 저건 저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라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처음에 뭐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기를 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웃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이 임금님을 더 격려해주고 했더라면은 또 다른 멋진 임금님이 탄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임금님과 장화쓴 공주님을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뭐 다양한 머리 모양이 우리 공주님 했지만은 나는 이런 머리 모양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 그 이 삐삐 아, 삐삐. 예, 그 삐삐 머리 옆으로 딱 네. 따가지고. 네, 그 머리 갑자기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아, 어릴 때 우리 이제 삐삐 머리 하려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따면은 밑으로 처지지 옆으로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젓가락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삐삐 머리도 지금 하시면은 귀여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를 한다면은 염색을 조금 특이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아까 우산 머리 있었잖아요. 네. 그런 머리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비 올 때 우산머리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 머리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그 분명히 그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머리 모양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공주를 보면서 분명히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주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때는 누구나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보면은 제재가 그 마지막 부분에 포르투가가 죽고 나서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서 아프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네가 없으니까 그 동네가 너무 조용해 뭐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이거랑 약간 결이 다른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아니 이렇게 제재한테 잘해줄 거면서 진작 좀 잘해주지 좀 이해를 해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제재 주위에 있던 어른들보다는 우리 공주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어른스럽고 또 공주님을 더 사랑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어떤 어른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자, 우리 소장님은 나는 어떤 어른입니까? 되게 어렵네요. 저는 제가 어떤 어른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른이고 싶다라는 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어른이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저로 인해서 그 아이의 세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좀 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이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 또한 내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책으로 아이를 키워요 그 얘기 하셨는데 책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한 권으로 모두가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모두가 달라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잣대를 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가르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 아이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잘 파악하고 하려면 정말 아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을 가끔 가다 보면 어른들끼리 얘기한다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 뭐 너 저기
따로 가서 놀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 기억으로는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어른 속에 끼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이라는 이유로 나가 놀아. 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도 아마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난 정말 저기 낄 자격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요즘은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이가 없을 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없을 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네. 같이 있으면서 꼭 굳이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한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정말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한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우리 그 옛날 안데르센 작가님 덕분인 거죠. 네. 자, 우리 그럼 안데르센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데르센 하면 그죠? 플레임. 네. 이 안데르센이 1805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아이의 그림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안데르센을 우리는 아동 문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죠. 네. 그래서 이 그 안데르센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공주의 할아버지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쓴 게 1837년이라고 그래요. 1837년에 할아버지의 세대였으니까 공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그죠? 그런 시기를 살았겠네요.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이 나올 때 원래의 제목은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참 재미없을 것 같네요. 그 제목은. 그죠? 그런데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일제식 표기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고 이렇게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표기를 했을 때는 어떤 어감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황제의 새로운 옷 하니까 왠지 네. 중국 무협 드라마나 또는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살짝 비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황제라는 말 때문인 거는 같아요. 네. 네. 그 임페리오 그죠? 네. 황제. 그래서 이 황제의 옷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가 전부 다 뭐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황제의 지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새 옷을 자꾸 입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새 셔츠를 입어볼까? 오늘은 새 깃들이 있는 브라우스를 입어볼까? 오늘은 구슬이 달린 옷을 입어볼까?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황제의 사치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 재단사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래동화나 무슨 명작동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출판사마다 결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경우도 뭐 궁으로 도망가서 나오지 않았다든둥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다 뉘우치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사를 뭐 벌 주었다라든지, 벌 주었다라든지. 네. 임금님의 뭐 이렇게 그 사치에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놀려 먹었다라든지 뭐 이런 그죠 그런 마무리가 많죠.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이 다른 결말만큼이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사뭇 다른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소장님과 함께 장화쓴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장화쓴 공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 책을 제가 책이 나온 지는 2003년에 나온 네. 그림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는 떠올린 그림 동화는 장화시는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 네, 그걸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토대로 한 책이라는 걸 읽고 나니까 또 새로운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어른이었을까? 이 공주는 아버지한테 늘 할아버지는 이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옷은 사치스럽게 입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었는데 이 그 어른들이 옷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꼭 사치스럽게 입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무명옷만 입고 다니게 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른의 이 입장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 크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제 주변의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되돌아서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책을 보고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죠.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른들이 공주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되게 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아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했더라면은 얘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위를 봐도 뭐 아니면 도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중간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은 넘치도록 해주고 이건 안 돼 하면은 정말 시작도 못하게 이제 싹을 잘라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거나 조금 위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크고 작은, 물론 긍정적인 경험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부정적인 경험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고 스스로가 깨닫는다면은 굳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까 소장님께서 그림책을 음식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림책도 정말 맛있습니다. 밥을 계속해서 씹으면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그림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맛들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림책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집중해야 하죠.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단서는 글보다 그림에 더 많을 때가 있는데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서 글의 빈 부분을 채워가다 보면 나만의 그림책으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때가 다 되어가네요. 이 시간 마지막 곡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좋아라, 연출 장영미, 제작 주식회사 공간발전소와 김해 FM, 진행의 장영미, 김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내